녹색병론 172호 생태적 눈으로 본 코로나 바이러스 반다나 시바 산업적 식품 체계가 질병을 낳고 퍼뜨린다. 지구의 건강과 인간의 건강은 분리될 수 없다. 킹 박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처럼 우리는 운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피륙으로 짜여서 피할 수 없는 상호성의 네트워크 속에 갇혀 있다. 무엇이든 하나가 직접 영향을 받으면 다른 모든 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세계화, 산업화된 비효율적인 우리의 식량 및 농업 모델이 다른 종들의 생태적 서식지를 침범하고 동식물을 임의로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는 지구상의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는 비상사태와도 연결된 것이다. 또 이것은 기후 비상사태와도 이어진 것이다. 이 모든 비상사태는 인간은 다른 생물과 구별되며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래서 인류는 생물을 소유하고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기계적 군사주의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무한한 성장과 무한한 탐욕이라는 환상의 기반을 둔 경제 모델에도 뿌리를 받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행성 지구와 생태계 그리고 종들을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죽이고 있다. 인간이 산림을 침입하면 그곳 생물종들의 온전성을 훼손하고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 확산된다. 또한 50년 동안 인간이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동식물을 조작함에 따라 신종 병원군이 300종이나 출현했다. 그중 유독 두드러진 사례가 에볼라, 급격한 대량 별목으로 숲이 사라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 키아사 누리 산림병, KFD, 인도 카나라 서부 지역에서 산림 벌채로 원숭이 서식지가 축소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찐드기가 매개가 되어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퍼진 고병원성 바이러스 질환, 광우병 또는 소의 면상내증 등이다. BSE, 이 병은 소의 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에겐 치명적인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을 일으킨다. 식물과 동물을 우리 신체의 연료가 되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계라고 보는 관점이 산업적 농업, 식품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시대의 만성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만성질환들은 최근 수십 년간 마치 유행병처럼 파죽지세로 퍼져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산업적 식품 체계가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만성질환에는 연간 1,000만 명의 사망자를 낳고 있는 암, 매년 170만 명의 사망과 실명 등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 그 밖에도 신장병, 심장마비, 뇌졸중 등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성도 만성질환과 결합될 때는 몇 배로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는 바이엘과 몬산토에 의해 만들어진 글리포세이트가 유력한 발암물질임을 확인했다. 글리포세이트와 관련해서 수천 건의 암 발병 사례가 미국 법정에 기소되었다. 그러나 IARC는 기업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이런 현실도 세계적인 보건 비상사태에 일조하고 있다. 산업농가 거대 제약회사의 유착, 세계화, 산업화된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들을 흑산시켜온 바로 그 기업들은 거대 제약회사 그룹에 속해 있다. 그들은 질병을 유포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다. 바이엘은 유독성 살충제를 판매하는 농화학 기업이자 제약회사이고, 신젠타는 농화학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의약품을 파는
노바티스와 같은 기업이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현재의 세계적 보건 비상사태를 이용하여 그들의 시장과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 오늘날 전례 없이 만연하고 있는 만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 2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적, 식품, 농업이 전 세계에 확산된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012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133종의 살충제를 사용한 결과 보건 분야에서 연간 7,800만 유로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같은 해 브라질에서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급성 살충제 중독에 따른 비용을 합산하면 매년 1억 4,900만 달러에 이른다. 2005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살충제로 유발된 만성질환 약 80%는 암이다. 여기에 기인한 비용은 약 11억 달러로 추산된다. 좀 더 최근의 자료 중에는 유럽에서의 환경 호르몬 노출과 연관된 질환들로 인한 비용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전문가 패널은 해악의 유기인 산염, 살충제에 노출됨으로써 매년 지능지수가 IQ가 1300만 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59,300건의 지적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강력한 개연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업적 의료 서비스는 이러한 현대적 전염병들의 수혜자들이다. 이들은 기술 집약적이고 고액의 비용이 드는 검사나 치료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이 치료한다고 하는 건강상의 장애들은 균형 잡힌 영양과 건전한 환경을 통해서 쉽게 예방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런 식으로 방지되었어야 할 병들이다. 식품 체계에서 비롯된 질환들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비용은 2025년까지 1.2조 달러, 당뇨병은 2030년까지 1.5조 달러, 암은 2.5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미 환경 호르몬에 대한 노출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은 유럽에서 매년 총 2,090억 달러, 미국에서는 3,4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부담은 지구와 일반 시민들이 지고 있다. 규제, 행사가 걸린 문제. 우리가 현재의 위기에서 보듯이 정부의 규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게다가 사전 예방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에서 이른바 미니딜을 통해서 사전 예방 원칙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써니 퍼두 미 농무부 장관은 사전 예방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미국 유럽연합의 연합을 통해 이 원칙을 마침내 폐기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다국적 농화 기업들은 흔히 살아있는 생물체를 조작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그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온갖 책략을 쓴다. 각국 정부는 생물학적 안전성과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국가적인 평가가 그러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연구 조작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증명된 사실이다. 2016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몬산토 심판시민의회에서는 몬산토사가 연구를 조작하고 과학자들과 과학을 공격해온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각국 정부는 생물학적 안정성과 보건에 관한 법규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 전 세계의 식품 안전성과 생물학적 안전성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편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 편집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은 유전자 변형 생물 GM으로 간주되어 규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게놈, 유전체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작이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 생물체를 멸종시키려는 유전자 드라이브 분야의 새로운 시도도 중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범죄를 막고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미지의 질병이 출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기업들은
그들이 끼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독립적 과학과 연구, 건강에 정말로 어떤 손상을 입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공격함으로써 더욱 큰 화를 부르는 악행도 막아야 한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공증 보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의 입김에서 벗어난 민주적이고 건강한 식품 체계들을 육성하고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지식 체계를 장려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불가결한 일이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는 건강권은 기본권이고 건강은 공유제인 동시에 공익이라는 것, 그리고 정부는 공중보건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건 분야의 사유와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하고 기왕에 공중보건 시스템이 존재해 온 곳은 이를 더욱 보호, 강화해야 하며 없는 곳에서는 새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식품체계의 지역화 및 독립화의 기회. 무한한 성장의 기초를 둔 경제는 토지와 산림을 끊임없이 식민지화하고자 탐욕을 부추긴다. 그리하여 인간은 다른 종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한다. 대표적인 예가 동물 사료로 쓸 GMO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아마존 숲을 불태워 없애고 팜유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용 화학물질들에 기초한 기계적, 군사적 패러다임에 의거한 영농으로부터 생물 다양성에 기초한 생명의 농사로 전환해야 한다. 후자는 지구의 다양한 생물들과 결코 전쟁을 벌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한다. 생명의 농사에서 핵심적인 것은 보살핌과 감사의 표시, 얻은 것만큼 되돌리기, 즉 보답 혹은 증여의 원리이다. 이것은 지구와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순환적 경제를 만들어낸다. 세계의 전통적인 건강관리 체계들은 토착사회가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그리고 제약사회의 압력에 의해 불법화되었다. 우리는 지구와 지구의 생물들과 우리의 신체를 분리하고 식민화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는 환원주의적, 기계적, 군사적 패러다임을 버리고 아유르베다, 고대 힌두 사회의 건강관리 체계와 같은 전통적 지혜로 돌아가야 한다. 아유르베다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지구 생물체들로 구성된 그물망의 일부이며 우리의 신체는 복잡하고 자기 조직화된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즉, 우리의 건강이 주변 환경과 우리가 재배하여 먹는 식품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건강은 조화와 균형을 뜻한다. 건강은 연속체이다. 토양으로부터 식물로 그리고 인체 내의 미생물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다. 세계적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상호 연결성에 기반을 둔 전통적 건강관리와 지식체계를 재인식하고 부활시켜야 할 때이다. 흔히 숲을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소멸시키는 대규모 산업영농은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먹는 식품의 80%는 소농이 생산하는 것이다. 단장 농장, 플랜테이션들이 생산하는 것은 상품이지 식품이 아니다. 이 시스템이 굶주림과 질병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농민들을 빚더미에 허덕이게 만들어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하고 있다. 세상을 먹여 살리는 소농들이 그런 식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병을 만들어내는 식품 체계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과 산업화된 식품 체계로 인한 피해를 전부 합산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식품 체계가 끼치는 부담을 지구도 인류도 언제까지나 견뎌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적 농업과 달리 소농은 인간의 건강을 보살핀다. 특히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이며 생물학적 다양성을 갖고 있을 때 그렇다. 그런 농사는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영양물질을 생산한다. 식물은 건강해지고 병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 유기물질을 토양 속으로 되돌려주는 일은 송산된 산소, 질소 사이클을 회복시키고
그럼으로써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구를 치유하는 것과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은 생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이라야 한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의 질병과 공포를 일으키며 세계인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자각이다. 보건상의 이유로 요청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를 서로 영원히 고립시키는 습관적인 패턴이 되어 공동체와 사회적 결속을 파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역 시장과 직거래 장터가 잠시 문을 닫고 있지만 이것이 영구적인 폐쇄로 이어져서 바이엘, 몬산토가 꿈꾸는 농민 없는 농업을 성립시키거나 민중의 건강을 망가뜨리면서 갑부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사이비 식품 산업이 용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생물 다양성과 건강성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지구 위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일체성을 자각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분리, 지배, 탐욕, 질병으로 대변되는 기계적, 산업적 시대로부터 가이아의 시대, 지구 단위의 인식에 기초한 지구 문명 시대로 가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정현 옹김. 녹색 평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발간되는 잡지입니다. 녹색 평론을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 회원이 됨으로써 이러한 메시지가 널리 보급되도록 협력하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